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KMN 국방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차세대 무인기 개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어가며 세계 방산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주요 방산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자율비행, 스텔스, 고기동 플랫폼 등 미래 전장에 요구되는 기술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의 고정익 무인기 전문 기업 GAASI와 손잡고 차세대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 무인기는 활주로가 없는 지역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며 최대 1.6톤의 탑재 능력을 갖춘 기체로 정찰, 감시, 타격 등 다양한 임무를 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입니다. 양사는 2027년 초도 비행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본 기체를 글로벌 무인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단순한 기술 보유국을 넘어 무인기 수출 강국으로 거듭나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이는 미국의 전투 무인기 전문 기업 쉴드 AI와 협력하여 인공지능 기반 자율비행 소프트웨어인 하이브마인드 엔터프라이즈를 활용한 기술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술은 카이가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인공지능 파일럿 시스템에 적용되며 향후 자율형 무인기의 통합 운용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AI 기반의 차세대 무기체계 실증 단계에 돌입하게 되었고 미래 자율 전투 환경을 대비한 기반 기술을 빠르게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도 미국의 방산 스타트업 안두릴과 자율 무인기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스텔스 자율 무인기, 임무 자동화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공유하며 한미 간 방산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대한민국 기술의 국제적 확장과 공동 개발 체계 진입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부산에서 열린 드론쇼 코리아 2025에서는 국내 방산 기업들이 선보인 차세대 무인기 기술이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베셀에어로스페이스는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중형 무인기 VVS-50 하이브리드를 첫 공개했고 대한항공은 중고도 장기체공 무인기와 AI 기반 자율비행 시스템을 시연했습니다. 특히 카이는 차기 군단 무인기 NCUAV 블록2를 출품하며 정밀 감시 정찰, 실시간 타격 능력 등 전술적 활용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한국의 무인기 기술이 연구개발을 넘어 실전 전력화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 주관의 미래도전 국방기술사업을 통해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저피탄 무인 편대기 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초도 비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기술 개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편대기는 향후 KF-21 전투기와의 유무인 복합 편대를 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플랫폼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공군 전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차세대 무인기 기술의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성과를 축적해가고 있으며 단순히 추격자가 아닌 기술을 이끄는 주도국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율비행, 스텔스, 네트워크 기반 통제 기술까지 고도화된 무기체계를 확보해가는 지금 K방산의 위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무인기 강국, 그 중심에는 당당히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연일 만들어내는 기적같은 성과에 군사 부분에서는 세계 최강이 확고한 미국조차도 놀라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실전 투입에 임박한 한국산 무인전투기는 하늘을 날며 백발백중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무인 항공기의 수준은 국산 A사 레이더 개발 이후 더욱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한화시스템 감시정찰부문 대표는 A사 레이더를 탑재한 기체가 움직일 때 기체의 좌표와 표적간 거리, 고도 차이 등을 정확하게 맞춰 실제 기체에 달아도 문제가 없도록 했다며 곧 실전 배치될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는 물론 무인 스텔스 전투기에도 이러한 A사 레이더 탑재 시험을 진행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공중과 지상, 해상에서 이동하는 적들을 탐지, 추적해야 하는 기능을 유지한 채로 개발했다며 놀라운 것은 이 기술력의 정확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AI 파일럿의 수준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혀졌는데요. AI 파일럿은 사람의 지속적인 통제나 제어 없이 전장 상황을 스스로 분석해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뜻합니다. 인지, 판단, 비행 및 전투 수행 능력까지 모두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로 해당 핵심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에 미국도 한국과의 협업을 요청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방산 강대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전차 자주포 분야에서는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하며 우뚝 서게 되었고 잠수함, 어뢰 분야까지 독자 개발을 이루어내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 하나 대한민국이 정복하지 못한 무기체계가 바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보면 전투기 체계 완전 정복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국산 엔진이 완전히 완성되어야만 대한민국 방산이 진정한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 개발은 수많은 국가가 개발에 실패했지만 대한민국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현재 항공기의 핵심 기술인 엔진 기술은 세계 5개 국가만 독식하는 구조로 다른 국가들은 도전할 엄두조차 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한민국이 치열한 경쟁체계에 제발로 뛰어들며 엔진 기술력을 빠르게 높여나가기 시작하자 5개 선두국들은 한국의 용기와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성과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실전 기체 조립을 본격화하며 다시 한번 세계 군사강국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블록1에 장착되는 엔진은 미국산 F414이지만 대한민국 자체 엔진 개발 기술 역시 빠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을까요? 오늘은 그 진척 상황을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항공기 엔진 개발 성과는 군사 강국은 물론 그동안 항공 무기에 관심이 없던 국가들마저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5,500파운드급 터보팬 제트 엔진 개발을 완료하고 해당 엔진에 탑재되는 핵심 부품인 터빈 블레이드와 엔진 코어 실증에도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8,000파운드급 중추력 엔진 개발이 한창이며 향후 1만 파운드 이상 추력의 고성능 엔진 개발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산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꼴이 없는 스텔스 무인기가 실전 배치를 준비 중이며 이는 대한민국 항공기 기술력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전투기용 제트 엔진은 약 70만 개 이상의 초정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한 압축과 고열을 견디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는 만큼 세계적으로도 극소수의 국가만이 독자 개발에 성공해왔습니다. 전투기에 쓰이는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은 민항기용 고바이패스 엔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민항기는 효율을 중시해 엔진 바깥을 지나가는 공기 비율이 높은 고바이패스 방식이지만 전투기는 순간적인 고출력과 기동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엔진 내부로 더 많은 공기를 압축하고 연소시키는 저바이패스 구조를 채택합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극도로 정밀하고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엔진 내 아주 미세한 결함 하나로도 비행체가 곧바로 추락할 수 있어 전투기용 엔진 개발은 세계 최고 기술력을 요하는 분야로 꼽힙니다. 실제로 수십 년의 항공기 개발 역사를 가진 영국이나 프랑스조차도 새로운 엔진 개발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은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하나와 협력하며 KF-21 전투기에 적용할 저바이패스 엔진 개발에 착수했고 단계별로 성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스텔스 무인정찰기에 탑재될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 개발을 완료했고 최근에는 엔진 코어 설계 고도화와 전방 터빈 블레이드 성능 향상을 통해 추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엔진이 2000시간의 수명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이는 F-16 전투기 같은 세계적 스탠다드 단발 전투기용 엔진과 비슷한 수준이며 기술적 신뢰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현재는 미국산 F414나 F135 같은 최고 성능의 엔진과 직접 비교하기엔 이르지만 국산 무인기 및 중 소형 전투 플랫폼에 실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준은 충분히 달성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자체 제작한 스텔스 무인기는 외부 의존 없이 국내 엔진만으로 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무기 수출뿐 아니라 자주 국방 유지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외산 엔진에만 의존할 경우 고장 발생 시 부품 수급이나 엔지니어 파견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지만 국산 엔진을 사용할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실전 운용 유지력도 강화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을 탑재한 국산 스텔스 무인기를 실전 전력으로 배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아직 5,500파운드급에 머물렀다며 비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미국 F-35 전투기에 탑재된 엔진은 기본 28,000파운드, F터버너 작동 시 33,000파운드에 달하는 추력을 낸다며 한국이 언제 그 수준에 도달하느냐는 냉소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초고추력 엔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기술을 완성해가며 독자 플랫폼에 안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누구도 단번에 3만 파운드급 엔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기초 설계, 내열 소재, 연소 안정성 등 하나하나의 기술을 차근차근 완성해가며 한국은 지금 국산 엔진 독립의 길 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를 넘어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앞서 말한 냉소적인 시선을 가진 국민분들은 대한민국 국방력이 아무리 좋아진다 해도 결국 미국에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비하 섞인 말들, 오히려 독자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사들이는 것이 국방력을 높이는 길이라 믿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사실과 크게 다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을 위한 기반을 단단히 다져가고 있으며 이 과정 자체가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만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한 시간은 채 10년이 되지 않았고 군용 제트 엔진 분야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도 불과 20년 남짓한 시간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한국 기술진은 말 그대로 불가능에 도전하며 상상 이상의 노력을 쏟아부어왔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두고 느리다고 말하는 것은 그 치열한 노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는 공허한 비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전투기용 엔진 개발을 본격화한 시점은 2000년대 이후라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자체 개발한 고등운영기 T-50조차도 여전히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제트 엔진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나라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무기 기술을 비공개로 지켜온 군사 선진국들과 달리 대한민국은 아무런 기술 이전 없이 완전한 독자 개발로 이룩해낸 성과입니다. 실제로 전투기 엔진 기술은 핵심 군사 기밀로 분류되어 외국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암흑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불과 20년 만에 눈에 띄는 기술적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이미 한국은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 개발을 마무리했고 현재는 8,000파운드급 엔진의 최종 검증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안에는 1만 파운드급 엔진 개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곧 고성능 무인기 및 차세대 항공 플랫폼에 적용될 기술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전투기 엔진은 단순히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정밀 부품 국산화와 고위험 실증 테스트를 수반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각 부품의 국산화와 동시에 무인기를 활용해 실전급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종사의 생명이 직접 걸려있는 유인 전투기 시험 대신 무인 플랫폼에 국산 엔진을 장착한 실증 비행을 통해 작은 추력부터 점진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안정성과 성능, 생산성과 정비성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국산 엔진 운영 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KF-21 엔진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KF-21 전투기 엔진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로 인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에 장착할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분야에서 미국산 F414 엔진을 향후 5년 안에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에 들어간 대부분의 부품은 국산화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인데요. 이에 비해 엔진 개발 상황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공유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들어갈 엔진 부품마저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대한민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최첨단 기술력을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한국을 항공기술 강대국 반열에 올려줄 가장 필수적인 엔진 개발에 대한 성과가 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전략 공군 전력 발전 방향에서 노후화된 전투기 교체를 위해 KF-21 전투기 실전기체 배치를 위한 조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개발 성과를 뛰어넘어 초고난도 수준의 기술력을 요하는 엔진 국산화까지 직접 개발하여 세계적인 항공기술 강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로드맵의 상세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은 저바이패스 엔진입니다. F414 엔진 출력은 15,000파운드급 엔진으로 F터버너를 사용했을 시 약 22,000파운드의 최대 출력을 생성합니다. KF-21 전투기는 15,000파운드급 F414 엔진이 2개 장착된 쌍발 엔진 기체이며 2개의 엔진이 들어간 만큼 더욱 높은 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개의 엔진이 고장나더라도 나머지 엔진을 이용해 기체 추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KF-21 전투기 개발 당시 설계 부분에서 엔진 개수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전투기인 F-35 전투기가 단발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발 엔진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더라도 두 개의 엔진이 장착된 트윈 엔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이 현대 대한민국 엔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단발 엔진이 되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추력이 높은 엔진을 제작해야 했을 것이며 현재 목표한 국산 엔진 개발은 후순위로 지연되거나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발 엔진은 쌍발 엔진에 비해 내부 무장 탑재가 더 많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KF-21 전투기는 4.5세대 반매립식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F-35 전투기보다 폭넓게 무장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KF-21 전투기 엔진 국산화에도 반대파들이 극성맞습니다. 엔진 국산화를 반대하는 반대파의 주된 논리는 왜 신뢰성이 검증된 미국산 엔진을 두고 성능도 가성비도 입증되지 않은 국산 엔진을 사용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전투기용 저바이패스 엔진은 기체는 물론 조종사의 안전과도 직결되므로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이러한 신뢰성은 반복된 이륙과 비행, 수많은 지상시험을 통해 검증이 완료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라는 초음속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만큼 무기 종속국에서 완전히 벗어나 무기독립국으로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에 들어가는 터보팬 엔진만큼은 한국이 따라가기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미국산 엔진은 이미 검증되었으며 대한민국의 실력으로는 어차피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엔진 개발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시도조차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은 가장 안정성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으며 세계적으로 신뢰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맹국가는 미국산 엔진을 사용해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그나마 유로파이터에 들어가는 EJ200 엔진이 자체 개발 엔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해당 엔진은 짧은 수명으로 인해 개발국에서도 반쯤 포기한 악명 높은 유지비를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성공 사례는 아예 없는 걸까요? 과거 프랑스 라팔 전투기 역시 성능과 가성비, 생산성까지 따졌을 때 16,000파운드의 추력을 가진 미국산 엔진을 탑재하는 것이 옳다고 판명났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러한 계획을 취소하고 국산 엔진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현재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미래 수출 상황이나 장기적 이익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눈앞의 상황만을 본다면 KF-21 전투기 개발을 계획할 당시부터 미국에 막대한 자금을 주고 전투기를 도입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대한민국과 미국은 영원히 갑과 을의 관계가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작해온 KF-21 전투기 프로젝트의 상황을 돌아본다면 현재 국산 엔진 개발 역시 도전하는 것이 옳다고 느낄 겁니다. 당시 반대파들의 결정을 따랐다면 우리는 결코 미국의 무기종속국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터빈 블레이드 기술을 확인한다면 국산 엔진 개발은 결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세계 5위권 수준의 가스터빈 엔진 보유국이며 엔진 신뢰성을 입증시킬 기체로 KF-21 전투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술 강대국입니다. 국내 최대 엔진 기업인 한화에어로는 우리나라 항공기 엔진의 완벽한 국산화를 위해 다양한 부품들을 국내 업체들에게 외주 맡겨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하나로 통합시켜 KF-21 전투기 엔진 국산화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화에어로는 현재 더빈 블레이드 신소재 개량에 집중적으로 연구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램제트의 기조적인 기술과 병행해 5,500파운드 추력을 갖춘 무인 드론 엔진으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F414 엔진을 대체할 15,000파운드급 엔진을 위해 단계적인 기술 축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애프터버너 사용 시 22,000파운드급 엔진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마저도 더 추력을 높인 18,000파운드급, 애프터버너 장착 시 27,000파운드급 엔진까지 올린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KF-21 전투기의 최종 목표가 블록3 5세대 전투기를 넘어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 멈티를 운용하는 6세대 전투기까지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엔진의 목표가 오르는 것은 단순히 추력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바이패스 엔진의 높은 고온을 견디는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신소재는 대한민국에서 최초 개발되었으며 현재 1300도까지 버티고 있으며 최근 1500도를 버티는 신소재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들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첨단 제조업은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군사무기 산업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터빈 블레이드와 램제트까지 차세대 엔진 기술력 획득과 더불어 제트기 엔진의 핵심 기술까지 모두 습득하는 데 완벽히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뚝 서기 위해 KF-21 전투기의 모든 분야를 국산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험난한 고지를 가진 것이 단연 전투기 엔진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성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군사무기 개발 미래가 밝게 느껴집니다. 현재 개발 중인 엔진 국산화에 대해 비난하고 실패할 것이라 낙담하는 것보다 연구진들을 믿고 응원하고 조금은 기다려주는 것이 KF-21 전투기 엔진 국산화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